요새 얼마나 바쁘세요? 전화도 못 받으시던데. 왜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네, 전화랑 뭐 메신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확인 못 하고 있는 게 한 100통 가까이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가요, 네. 너무 바쁘신데, 제가 왜 또 모셨냐면은, 이렇게 훌륭하신 강사님인데, 제가 또 초범전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궁금증을 잘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정말 진짜 우리가 이렇게 비유법으로만 하면, 아, 알긴 알겠어. 아, 맞다. 뭔가 목표를 잡아야지 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네.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어요. 이분이요, 5등급의 수능을 거의 몇 개월이죠? 6개월인가? 3월이니까 8개월 정도 걸렸어요. 아유, 너무 솔직하시다. 8개월 만에 1등급이 돼서 스카이대, 고려대를 들어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도, 이분처럼 우리가 이렇게 너무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문제가 우리를 가리킬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랑 비슷했던 5등급이 1등급으로 간 방법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제가 국어, 영어, 수학을 전부 다 5, 6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렸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다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거의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제일 고민이 많으실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가장 전형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오류에 빠져 있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수학을 잘했어요. 집합 나올 때까지는 잘했는데 도형 함수가 나오니까 갑자기 아니구나. 1학기 중간고사 잘했는데 1학기 기말고사 때 처음 함수가 나오니까 96점에서 수학 점수가 46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여자친구 만난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랬으면 억울하진 않을 텐데. 수상해. 네, 억울하진 않을 텐데 진짜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반도 진짜?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수학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부모님이 저한테 그래서 스포츠카를 사주시기 시작했어요.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예. 깜짝 놀랐네. 네. 희생양이 누구였냐? 그 과외 선생님들도 희생양이죠, 이제. 그렇죠. 저희 누나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의대에 다녔는데 누나의 과 친구들과 남자친구가 동원이 되기 시작한 거죠. 아유, 참나. 그래서 알바 다시 의대생이면 공부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저를 붙잡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예. 반짝 효과가 한 번 있었어요. 예. 반짝 효과가 있었는 게 그게 언제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끝나고 성취도 평가라는 거를 봤는데 이게 제가 공부했던 문제집에서 그대로 나와가지고 92점을 받은 거예요. 네. 저는 생각을 했죠. 이제 내 수학은 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 바로 30점이 떨어져서 어머. 그때 제가 수학 선생님한테 시험 못 봤다고 그 자리에서 22대를 맞았어요. 세상에, 애를 그렇게,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뭐가 찾아왔냐면 수학 공포증이 찾아왔어요. 예. 수학 시험 보는 날만 되면 밥도 못 먹고 뭐 먹은 거 다 세상에. 토하고 손이 떨려서 마킹을 못 하고 예. 그게 몇 년 갔냐면요. 5년 갔어요. 아유, 고3 때까지. 야, 더 놀라운 건 그 5년 동안 저는 수학 과외를 매년 했어요. 그것도 의대생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점수가 반타작에서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죠. 수학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정석을 막 열 몇 번씩 풀고 그랬는데도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참, 진짜 답답했겠네. 근데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수학을 망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됐느냐? 재수까지 들어갔어요. 고3 1년 내내 수학이 반타작을 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독서실에 다니면서 2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수학 공부를 했더니 갑자기 수학 점수가 만점이 된 거예요. 거짓말같이. 그러니까 가외를 안 받고 혼자? 네, 혼자요. 재수까지 하는 마당에 과외해달라고는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요. 착해 보이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는데. 야, 너무 솔직해. 그래서 수학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서 그것도 뭘 했냐면요.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쉬운 문제들 있죠. 보기, 예제, 맞아. 밑에 해설 나와 있는 거. 예. 그것만 그냥 풀었어요. 예. 너무 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루 10시간 도서실 가 있으면 8시간 만화책 보고 2시간은 수학 공부하고. 이런 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예. 그러고 나서 수학 모의고사 만점이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죠. 어. 이걸
한 달만 일찍 했어도 글쎄. 내가 재수를 안 하는데 수학 1등급 받았으면은 경부대 갈 수 있었는데 아. 1년을 그대로 버려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리고 그 꼬투리가 뭘까? 그 꼬투리가 뭐였냐면요. 예. 남들의 말에 속았던 거예요, 저는. 아. 수학은 문제만 많이 풀면 된다. 아. 많이가 아니구나. 많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수학은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풀었던 것이 점수로 연결된 건다. 이걸 얘기해 줬어야 돼요. 아.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분명 문제를 많이 풀어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개념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많이 푼다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중요한 거네요. 한번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다면요. 예. 물어보세요. 예. 그 기본 용어들 있죠. 아. 집합이 뭔지, 이해하고 있는지. 아. 수열이 뭔지, 함수가 뭔지 이 정의를 알고 있으면 수학 점수가 올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 함수가 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응. 수열이 뭔지 물어보면은 쭈뼛쭈뼛해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수학 문제를 풀 줄 알아도 이 정의를 몰라요. 아, 그렇구나. 수학을 공부하는 95%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요. 학원에서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알려줘요. 그러니까요. 근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안 물어봐요. 이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못 푸는 거죠. 저도 그래서 정석을 10번 넘게 풀고 풀이법을 외워도 새로운 걸 보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요. 이게 뭔지. 자, 결론은 무엇이냐?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 될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점수가 왜 안 나오고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참 그렇구나. 그 왜 안 나오는지 진단이 돼야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말. 그렇잖아요. 감기 걸려서 편도선이 부어있는 아이한테 아무리 뭐 관절염 약을 먹여봤자 낫지가 않는다는 거죠.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감기약 맨날 먹는다고 낫지가 않는 거잖아요. 정말.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 보약을 먹이면 간에 부담이 돼서 건강이 더 안 그렇죠,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 부모님들이 다급한 마음에 자꾸 몸살 걸린 애들한테 열은 없고 자꾸 다리 다쳐서 인대가 늘어나서 깁스를 해서 재활 치료를 해줘야 되는 애들한테 자꾸 해열제를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더 망가지고 아이들의 반항심만 늘어나고 점수는 더 안 오르고 있는 거죠. 예. 우선 제일 먼저 점수를 올리고 싶으시다면 아이들이 어디가 아픈지 이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선 무슨 약이 필요한지 이것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공부법을 적용하면 점수는 100% 올라요. 근데 아이들이 어디가 아픈지 말을 안 해요. 부모들하고 친하질 않잖아요. 네. 예.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알아내냐면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봤던 시험지 있죠. 그걸 다 모으세요. 안 주려고 하죠. 예. 애들이 왜 안 주려고 하냐? 점수가 안 좋으면 어머님도 표정이 안 좋아지시니까요. 예. 제가 착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다들 표정 안 좋아지셨잖아요. 그것처럼 표정이 안 좋아지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네 점수 가지고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문제점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그런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엄마는 이제 안다. 점수가 안 나온 게 네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안다. 틀릴수록 좋다 막 이렇게. 네. 틀릴수록 좋은 수능 문제 안 틀린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미리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나중에 틀리면은 안 되지만 지금 틀린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케이, 맞아. 제일 비극이 중학교 때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못하는 애들이 제일 비극이에요. 맞아요. 자기 문제점이 뭔지를 모르니까 치료를 못하니까 네. 이걸 다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동안 미안했다고 얘기하시고요. 예. 솔직히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얘기하셔야 돼요. 저도 여자친구한테 솔직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미안하다고 일단 하거든요. 그래도 평화가 유지되니까 그것처럼 일단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고요. 같이 찾아보자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시험지를 놓고 한 문제 한 문제 왜 틀렸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유, 참.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스스로 몰랐던 문제점을 찾게 돼요. 아, 내가 암기를 잘 안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문제풀이량이 좀 적구나. 내가 자꾸 문제를 잘못 읽고 있구나. 이런 문제점을 먼저 진단을 하셔야 비로소 아이들의 점수를 올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누구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누가 합니까?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네.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스스로 이거 깨닫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예요? 저도 네. 몇 년이 걸렸죠. 저 재수했고 대학 그래도 다니다 혼자 때려치고. 해결했잖아요. 나중에. 결국. 그래도 23살에 저처럼 대학 가면 안 되잖아요. 뭐 어때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전용비행기 필요한 분이에요. 이분 너무 바빠서. 23살 대학 얘기하니까 다들 표정 또 안 좋아지시는데. 너무 빨리 읽으신다. 네, 제 직업인데요. 아니 여기 그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한번 질문 좀 해보세요. 우리 아이는 이런데 어떻게 공신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네, 제가 돈 받고 하면 굉장히 비싸게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무료로 할 때 빨리빨리 질문해 주세요. 예. 예. 아니 이렇게 그 또 공신한테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하려면 비싸잖아요. 금액이. 네, 공신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해주시나요? 네, 사이트로 와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 사이트. 네, 이제 저한테 받으시려면 네, 1대1로 하려면 흔치 않은 거니까 네. 저는요, 네.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 있거든요. 근데 진짜 고민스러웠는데, 아들은 지금 EBS 강의 들으면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진짜 같이 있으면, 보고 있으면 정말 깝깝해요. 좀 이렇게 다른 공간에서 있어야 돼요. 같은 집에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 눈으로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답답해. 근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이제 사춘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빠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말을 하면은 이제 또 부딪히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문제점이. 벌써요? 야, 예. 굉장히 빠르시네. 제가 뭘 노력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되게 막막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내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해줘야 되겠구나. 지금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마쳤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시험지를 가지고 왔는데 진짜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신랑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을 그냥 혼자서 자기가 학원 안 가고 혼자서 공부한다고 해보니까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믿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고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자 이렇게 나갔는데 결과가 표정 보니까 아직 이렇게 확실한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서술형도 많고 뭐 논술형도 시험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논술형하고 서술형만 일단 채점이 되고 그다음 건 정확하게 채점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방향을 제가 잡았어요. 저부터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오늘 강의 듣고서 돈 정말 내고 가세요. 제가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훌륭한 청중으로 앉아 있겠다니까요. 계속. 예. 그러면 되죠. 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상담을 해오시는 부모님들 패턴을 보면 항상 좀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뭐 말씀하셨는데 사춘기라 고민 많으시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만 갔다 오면은 태도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책가방을 휙 집어 던지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왜 그러는 컴퓨터만 하고 네. 나오지도 않고 밥 먹고 치우지도 않고 옷도 집어 던져가지고 확 다 이러고 우리 애가 인성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공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분이 내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공신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다 그래요. 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요. 이 형이 지금 내 얘기를 지금 돌려서 말하나? 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공신들도 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한테 이상적인 걸 원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와가지고 애가 자연스러운 거. 옷을 벗어서 차곡차곡 개어놓고 양말을 정리해서 내놓고 집에 쌓이는 이상한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어머님 제가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곧 시험이 머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몇 시까지 맞다. 공부를 할 테니 몇 시에 저녁을 차려주시되 졸릴 걸 예방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끓여주시고 그만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맞아요. 이런 애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쵸? 예.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부모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아우, 네, 저희 예, 부모님이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하시는 게 이제 와닿아요.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이렇게 하시는데 네, 좀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 자연스러우니까 오히려 이런 거 안심하시고요. 아. 네, 너무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네.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거를 너무 우리가 만든 이야기 속과 같이 비교하면서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네요. 야, 여러분 아셨습니까? 야, 자, 오늘 이렇게 공신 선생님 비싼 분인데 모셔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